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민사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자, 문사 사다법인 갑의 이사 을은 갑을 대표해서 매수인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자, 민법상 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민법상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회사 경우랑 구별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랑도 구별을 해야겠죠? 민법상 법인, 비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는 다르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과도 다릅니다. 자, 동그라미 1. 매매계약이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부담한다? 자, 맞는 서술입니다. 이 매매계약 당사자 누구죠? 이 매매계약 당사자 누굽니까? 갑자기 면접에서 훅 들어왔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사자는 법인 갑과 상대방 병입니다. 그럼 이사 을은요? 대표자 을은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갑과 병입니다. 갑과 병 사이 계약이에요. 대표자인 이사 을, 그 대표자인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갑의 대리인처럼 갑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레프레젠터티브일 뿐이에요. 그 당사 사이에,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채무불이행 책임 누가 지죠? 당사자가 집니다. 이 계약은 어디까지나 법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 계약이므로 채무도 갑과 병, 채무도 당사자인 갑과 병이 지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당사자인 갑과 병이 집니다. 그래서 1은 정확한 서술이죠. 다음 동그라미 2. 매매계약이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대표자 을 자신만을 위한,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얘기죠. 남용.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병이 상대방 병이 계약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란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문 사실 지문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않고 좀 주술호응이 약간 좀 어색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됐다면 계약이 유효한 게 원칙이죠. 그 주의하실 게가 있는데, 주의하실 게 을이 대표권 범위를 넘었냐의 문제랑 을이 자신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문제예요.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했는지, 그 대표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니면 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을이 대표권 범위를 넘어서 체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체결한 것,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법인을 위해서 체결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체결한 것, 이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월권은 형식적인 대표 권한 자체를 벗어나 체결한 거고요. 남용은 형식적인 대표 권한 내에서 체결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절차상 반드시 이사회라든지 또는 총회, 이사회나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돼.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을이 무시하고 그냥 이런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이제 권한 자체를 벗어난 경우, 또는 대표권 제한을 벗어난 경우라서 월권의 문제가 돼요. 월권. 그 경우에 만약에 이사회나 총회 결의 절차를 다 거쳐서 체결했는데, 다만 그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랑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가지고 퍼주기 하려고 체결했다면 권한 범위 내에서 체결한 것이긴 하지만 대표권을 남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했다면 계약이 유효한 게 원칙인데요. 그 말은 월권하지 않은 이상 유효가 원칙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대표권 내에서 체결해서 대표권 월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월권은 아니지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문제인데, 법인 대표권이 남용되는 경우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유효한 게 원칙이고요. 다만 계약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이 법인에 대해서 무효로 됩니다. 요건 이제 갑 법인이 이건 이제 비영리법인 사안이지만, 상법상 회사든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법인 대표권 남용의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신의식설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 다시 보시면, 매매계약이 을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 법인 대표권 남용 경우에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권 남용 경우에 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유효하다? 네, 맞죠? 법인 대표권 남용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3. 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법인의 고의 과실은 대표자인 을의 고의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법인 갑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계약을 불이행하면 말 그대로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이 채무 불이행자인 그 법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해요. 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은 뭐예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자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법인은 추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고의나 과실은 어떻게 정하냐? 결국은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인 대표자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법인 갑에게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 대표자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법인 갑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즉 대표자를 표준으로 법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정하는데요. 왜죠? 왜 대표자를 을 표준으로 갑의 고의나 과실을 정하죠? 왜죠? 민법. 네, 민법 조항. 민법 59조 봅시다. 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대리 규정이 뭐라고 써있냐?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러니까 알았거나 어느 사람 알았거나 고의나 과실 이런 거는 모두 다 대리인 표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리인 있으면 본인의 고의 과실 여부는 대리인의 고의 과실로 이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법인에 관한 이제 법인 대표에 관한 규정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자의 고의 과실이 법인 자체의 고의 과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표자 표준으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59조 2항과 민법 116조 1항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시험장에서 이게 만약에 직접적인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은 이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나왔다. 그러면 근데 막 한 3초 후에 막 답안지를 걷어가려고 해. 그러면 민 59조 2항, 민법 116조 1항 이렇게 그냥 쓰고 내면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냥 떨어지고 싶어서 이렇게 대충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알아서 59조 2항, 116조 1항에 따라 대표자를 표준으로 하는 걸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쓰고 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후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걸 100% 완벽하게 쓴 사람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은 다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뭡니까?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조문 번호 59조 2항, 민법 116조 1항 이걸 맹꽁이처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116조 1항 이걸 숫자로 외우고 있는 거 아니고 위치를 알고 있어요. 대략 민법 50조, 55조 이쪽 왔다 갔다 해서는 법인의 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고, 민법 116조 언저리에는 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중에 이제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 뒤에 있는데, 이제 116조가 이제 고의과실을 이제 본인이 정한다. 요거는 거기를 이제 들춰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4번. 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는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자, 틀린 질문입니다. 아까 계약 당사자 누구라고 했죠? 계약 당사자? 갑과 병의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갑과 병이에요. 을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도 갑과 병, 계약 당사자가 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 갑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 누가 집니까? 계약 당사자인 법인 갑이 채무 불이행 책임 져요. 즉 손해배상은 갑이 지는 거죠. 갑과 을은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을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뭐 전혀 책임질 일이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을이 갑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병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경우 대표자 을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행위 근거에서 민법 750조자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자 을이 병에게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갑이랑 병이라는 것이고 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 4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다음 동그라미 5번. 계약 상대방이 매수하는 거에 관해서 이 매매 계약에 관해서 대표자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된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갑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갑의 이해관계랑 그 법인의 이해관계랑 대표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표해서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계약 체결에 관해서 민법상 법인 갑과 대표자 을 이 사이에 을이 이해가 상반되면 을이 갑을 대표해서 계약 체결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특별 대리인이 갑을 대표해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랑 갑 사이의 계약을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가지고 갑을 대표해서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대표자한테 무상 증여하는 계약 요런 거. 자, 법인 재산을 대표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그냥 준다. 자, 이런 계약을 대표자 을이 그냥 갑을 대표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경우입니다. 왜죠? 왜 안 되죠? 면접장에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정의로운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의롭지 않다. 그거는 계약 자유 원칙과 이런 거에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거는 법전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민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피리오드 그 토론이 끝나는 거예요. 민법 64조 읽어보시죠. 법인과 이사 이익 상반관에서 이사 대표권이 민법 64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64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논쟁이 끝나는 겁니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이게 논증의 근거를 되는 겁니다. 민법 조항, 법조인은 법률 조항으로 근거를 대야 됩니다. 판사는 재판할 때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읽어보시면 그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법인이 이사한테 뭐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하는 거 그런 거 특별대리인 선임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런 채로 그냥 하면 무권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입니다. 민법 921조. 자, 보시면 1항 보실까요? 법정대리인 친권자랑 그 아들 뭐 딸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꼭 딸을 배제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하나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친권자랑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해.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 아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아빠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 계약. 내가 아들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지?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들 부동산을 나한테 그냥 다 무상으로 증여해야지. 자, 이런 거 아버지가 아들 법정 대리인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역시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역시 5번은 맞는 지문. 자, 정리합니다. 문 4번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뭡니까? 영리법인은 그 회사, 쉽게 말해서 상법에서 배우는, 회사법에서 배우는 회사입니다. 자,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맞는 지문. 계약 당사자는 법인 갑과 상대방 병이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갑과 병이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2번도 맞는 지문. 대표권 월권은 아니고 대표권 남용인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대표권 남용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약은 무효. 자, 3번 맞는 지문. 법인의 고의과실은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자, 4번. 자, 틀린 지문. 계약 당사자는 법인 갑과 병. 이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니까 대표자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책임 안 지기 때문. 자, 5번 지문 맞는 지문. 비영리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 대리인은 선임해야 한다. 이상으로 문 4번 민사법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은 공법 5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